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다고요? 예, 어제죠.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오찬회동이 4시간 전에 취소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신구 권력 갈등이 정권 교체에 과연 현실화하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금 회의에 들어가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바로는 용산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면은 근데 기존의 청와대와 여러 가지 또 소통 면에서 특히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고, 2달도 안 남은 취임 전까지 이 청사 이전이 가능하겠느냐, 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찬수 기자님. 예, 저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광화문으로 가기로 공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광화문으로 가야 되는데 광화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에 빌딩도 많고, 또 그러니까 이전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용산으로, 있고. 네. 예, 통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용산으로 갑자기 이전한 건데, 말씀하셨듯이 그럼 용산 군부대 시설로 들어가는 게 과연 그럼 구중궁궐을 벗어나는 거냐?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이제 주한미군 기지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볼 때 과연 외국군이 주둔하는 바로 옆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려해 갖고 좀 신중하고 다시 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서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용산이 이게 졸속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되면 세간에서는 윤 당선자가 자꾸 청와대로 안 들어가려는 이유가 뭐 광화문 시대라는 공약 때문이냐, 아니면은 어떤 무속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서울의 소리 방송, 김건희 씨, 윤 당선자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이렇게 녹취한 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서울의 소리 기자가, 제가 아는 어느 도사가 그러는데 당선돼갖고 들어가시면은 영빈관은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래야지, 당연히 옮겨야지라고 말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세간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냐는 또 얘기도 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저는 좀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속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또 광화문 대통령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의미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하나는 그야말로 국민한테 개방하겠다는 의미. 네. 그다음에 본인이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용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대한 약속은 못 지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한 절반 정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러나 이런 공약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서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시간을 두고 이걸 결정하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이 공약은 지킬 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약대로 광화문으로 가든가, 아니면 절반의 공약을 지켜서 청와대 터를 그냥 국민들의 용도로 돌려주든가,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저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과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근데 그거는요, 사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풍수지리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사람들이 늘 지적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청와대가 풍수지리학상으로 보면 별로 좋은 터가 아니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가 새롭게 제기한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면은,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용산도 국민 품에 돌려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만약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게 되면 용산 공원화 계획이 현재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부 청사가 있는 것과는 달리
어쨌든 대통령실이 글로 가면은 보안이라든가 경호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용산 공원을 이용하는데 훨씬 더 불편이 따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용산 주변에 그 교통 정체라든가 대통령이 그 출퇴근할 때 어떤 문제 같은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돌려주는 대신에 용산 공원을 이렇게 다시 국민으로부터 빼앗으면 그건 결국 그 아무런 그 실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물론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DJ 때부터 이 공약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나온 공약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가 이미 광화문으로 정부종합청사로 대통령실이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상당히 검토했었는데 경호와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거고 그 뒤에도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검토했지만은 여러 현실적 이유 때문에 주저앉은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 윤석열 당선자도 내가 공약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전임 대통령들이 그렇게 공약해 놓고도 왜 못 지켰을까? 과연 내가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훨씬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들을 좀 현실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용산은 공원화는 계속 진행한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그걸 다시 국민한테서 뺏는다는 표현은 좀 제가 보기엔 지나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날지를 두고 다음 주에 또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 4시간을 앞두고 전격 무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으로 사명권과 인사권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꼽히고 있는데 두 분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취재를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번에는 최 의원님 들어볼까요? 근데 그게 이제 워낙 여러 관측이 나오고 이걸 아는 사람이 사실 몇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그 왜 무산됐느냐, 뭐 무산도 아니라고 하죠. 지금 뭐 연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양측이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네네. 이제 관측만 무성한데 저희도 그냥 이리저리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뭐 반드시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같이 얽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희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게 연결이 누가 어떤 걸 둘을 동시에 하느냐 아니면 하나씩 주고받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문 대통령이 MB를 사면하면 윤 당선인이 그러니까 취임 이런 거죠. 이후에-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동시 사면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든가 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최소한도 문재인 대통령은 MB를 사면해 줄 테니까 그러면 윤석열 이제 대통령은 5월 10일 날 취임하잖아요. 네.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예.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럼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았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들은 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법률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것, 본인이 얘기했던 원칙과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이제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보니까 사면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아마 이제 자기 임기 중에 더 이상 사면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윤 당선자 쪽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해 오고 거기다가 김경수 지사는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은 본인은 정치적 이제 짐이 좀 있겠지만은 아무 명분이 없는데 마치 그 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씨가 같이 사면해 갖고서 양쪽이 다 이익을 보는 것처럼 정치적 거래처럼 이렇게 윤 당선자 쪽에서 얘기했거든요.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네네. 거 아닙니까 라디오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문 대통령이 이렇게 격분을 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발끈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일단 기분 나빴다는 거고. 그리고 어제의 회동이 이제 연기된 거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 당선자 쪽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과 당선자가 만나면은 뭔가 이렇게 그 합의문을 내놔야 되는데 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뭔가가 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나봤자 이게 이견만 나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 두 사람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이런 경우라면 그냥 일단 홀드하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일단 연기라는 형식으로 지금 무산이 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 기자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 사면 논란이 벌어진 상황을 보면요. 먼저 이 윤 당선인 측에서 먼저 공식화를 했죠. 그러면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고요.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거론하면서 좀 상황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당선인 측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또 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일단 지금은 스탑된 상태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박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지금 여론조사 하면은 찬반이 팽팽합니다. 오히려 반대가 조금 높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반대가 높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 당선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당선돼도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안을 좀 현 대통령이 마무리하고 가면은 후임 정부는 훨씬 좀 편한 입장이 되죠. 네. 이 비슷한 경우가 옛날 그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 처음 만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한미 FTA 국회 비준이 현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기 노 대통령 물러나시기 전에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좀 마무리 짓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안은 어쨌든 전임 정부에서 마무리하기를 후임 정부는 네. 바라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우선 MB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뭐 네. 그런 아마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국민통합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물론 뭐 그게 개인 비리든 뭐든 간에 여하튼 정치적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몇 년간 감옥에 계속 있어가면서 국민통합정부를 내세우기가 좀 그게 개념이 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통합정부로 이렇게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합형 조치들이 그 전에 좀 있어야 한다. 하는 관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국민통합정부 이제 사면을 함으로써 국민통합정부에 걸맞는 아마 그런 조치들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풀어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요청을 한 것이고요. 네.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통합정부면 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저는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이 전현직 이 신구 권력 간에 약간의 신뢰라도 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 깨진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분의 예상을 OX로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할 선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두 분. 누구 사면 말씀하시나요? MB인가요? MB. 김경수 예, 전 MB입니다. MB. MB요? 네. 저는 안 할 안 거라고 할 봅니다. 것이다. 네. 저도 안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네, 두 분 다 안 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신구 갈등의 첫 번째 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인사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권을 놓고도 지금 이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선인 측에서는 낙하산 알박기 인사다 뭐 이런 입장인 거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 이런 상황인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을 놓고도 지금 뇌관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 인사의 경우는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당선인 측의 입장인 거고 대통령 측 입장은 대통령 고유 권한에 행사하는 이런 인사권 권한에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청와대 측 입장인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거를 완전히 법률적 개념으로 보면요.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입장이 맞죠. 왜 그러냐면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법률적인 개념이고 지금 뭐 대통령이 무슨 뭐 법률 단순한 법률 조항 가지고 따지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임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날짜까지 취임식까지 이제 하는 걸로 다 정해져 있는데 자, 지금 만약에 누군가를 정하면 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한 달 정도밖에 같이 근무를 안 하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을 근무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나 뭐 모든 정책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내가 해놓고 간다?
이거는 도의상 안 맞는 거죠. 네네. 전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걸 법률적 측면으로 보느냐 정치적 측면으로 보느냐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그냥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본다면 네. 임기를 대략 한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는 후임 뭐 그때 후임 대통령이 뭐 정해졌을 경우에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갈등이 없도록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그렇죠. 도의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니 입장.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네. 양쪽이 뭐 합의를 하든가 네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한데요. 꼭 필요한 인사, 가령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현안인데 코로나19의 어떤 사령탑이 당장 비었다 하면은 이거는 뭐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거니까 내일이라도 임명해야죠.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면 꼭 네. 필요한 인사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제 차기 정부에게 미루는 게 맞고요. 그 하는 총재 인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3월 말로 그 이주열 총재 임기가 끝나긴 합니다만은 2달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앞으로는 이제 새 정부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사실 새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왜 청와대가 저렇게 발끈할까 하는 거는 그거는 윤 당선자 쪽이 이런 얘기는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선자가 대통령 만났을 때 얘기하면은 저쪽도 거부할 명분이 없죠, 청와대도.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이주하는 총재 인사는 우리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현 정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싶어도 권한 분명히 나한테 있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발끈한 거고 그거는 윤 당선자 쪽이 조금 그 잘못 접근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그 유- 여담입니다만은 네. 하나만 얘기하면 사실 지금 제도적으로 막혀 있지만 저는 그 현직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명하는 그 낙하산 인사 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그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 권성동 의원의 이제 발언을 놓고 한번 두 분의 생각 들어볼까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을 했고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제 입을 다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침을 또 가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문제도 또 권성동 의원이 꺼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보시는지 대신해서 이런 거침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 생각 듣겠습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이 그냥 뭐 누구를 사면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윤핵관이란 말이에요. 이른바 윤핵관.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그 어릴 때부터 친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네. 당선인과.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거는 그 당선인의 뜻으로 국민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가 않은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저는 당선인의 뜻이 일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왜 네. 그러냐면 사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당선인이 본인 뜻과 다르면 제동을 걸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 당선인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 결국 자기 뜻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작년 말에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일을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라고 본다, 여건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는 본인의 진위가 아니다. 그러면 이중 플레이 의심을 받게 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자 김호수 검찰총장을 사실은 김호수 검찰총장을 그 내쫓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압박을 통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흔든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봅니다. 네네. 저는 그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측근이 저런 중요한 얘기를 과연 당선자와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 했겠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가장 큰 그 기반이 뭡니까? 임기 2년의 검찰총장 임기제를 지키지 않고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계속 좀 쫓아내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하면서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그것이 대통령이 된 기반이 됐던 건데 그런 중요한 사안을 측근이 약 임기 2년도 뭐 정권 바뀌었으니까 이제 거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저건 윤석열 당선자의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점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현 정권의 인사권을 자꾸 침해하는 것 같아갖고 지금 청와대가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인사 문제를 두고 두 분께서는 모두 어쨌든 양측이 협의를 좀 해야 한다 이런 공통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임기 말에 있는 정부와 새 정부, 이 두 정부 간의 갈등은 언제나 있어 왔었던 것 같아요. 이번만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때보다 갈등이 큰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찬수 기자님. 네. 저는 좀 더 이렇게 갈등이 표면화되는 이유는 워낙 이번 대선이 좀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인수인계가 가장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현직 대통령의 인기는 땅에 떨어지고 그다음 새로 된 당선자는 압도적인 지지로 됐을 때 그때는 굉장히 그 스무스하게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무스하게 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접전이 되면요 양쪽에 감정과 앙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삐걱삐걱 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네. 정권 인수인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새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현 정권의 어떤 인사 예산 정책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새 정권의 그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정권 인수인계인데 그렇게 조용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에 권력 잡으면 그때부터 자기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뭔가를 하려고 이제 당선자 쪽에서 하면은 파열음이 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 부담은 결국 그 새 정부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그 윤 당선자 쪽에서 조금 그 원래 정권 인수인계의 그 치밀함과 조용함 거기에 맞춰갖고 그 정권 인수 작업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1997년 그러니까 DJ가 당선됐을 때하고 비교하면요. 지금은 오히려 그 약한 겁니다. 그때는 그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했죠. 더군다나 그때는 IMF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IMF를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조사한다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때보단 덜하지만 지금도 상당한 그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은 기본적으로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고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늘 있습니다. 늘 이제 뭐 권력을 넘겨주는 쪽은 뭐 점령군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요. 아니면 인수받는 쪽에서는 뭐 올해는 그래도 아직은 그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네. 뭐 문서를 누가 태운다, 뭐 증거를 인멸한다, 뭐 이래서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 얘기는 없는데 아마 곧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신구 권력 간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충돌도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특별히 심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DJYS는 그 당선자와 그 대통령이 8번이나 만났었거든요. 주로 회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두 사람은 애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서석재 의원이 민주계였는데 그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가 되는 거를 오히려 싫어했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협조를 했고 인수인계가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는 오히려 지금 문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 관계보다는 개인적인 신뢰 관계는 그때가 더 좋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담까지 또 이제 들어봤고요. 오늘 이제 그 기자 대기자 시간 그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신구 권력 갈등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면요. 현재 권력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경험으로 겪은 일이라 제가 오늘은 구권력은 상대가 아니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했습니다. 네. 예, 저는 청와대 그 역대 대통령도 보면 다 청와대에서 그 퇴임 후가 안 좋았던 대통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게 사실인데 그럼 그게 과연 풍수 탓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람은 제대로 쓰고 인해 장막에 가리지 않고 대통령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시민과 접촉면을 넓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을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만드는 건 풍수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에서는 대선 후 신구 권력의 갈등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